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괴멸적 타격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이에 맞선 이란은 후티 반군을 압박해 홍해 공격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더라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지 않으면은 초토화시킬 것이다. 뭐 유전, 담수 모든 걸 초토화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 대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초강력의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대화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란 측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메시지 받은 것이고 우리 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격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다급한 이제 상황이 되었고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나 국제 경제적으로 볼 때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 이렇게 협상에 응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의 압박 작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이란 측한테 잘 먹혀 들어갈지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란은 이미 미국의 이런 약점을 아주 잘 간파를 하고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까지 협상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삿바 싸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초토화의 대상 중에 뭐 예상대로 하르그 섬이 지금 포함이 돼 있긴 한데 지금 하르그 섬을 초토화시키는 건 사실 위험 부담도 큰 작업이잖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르그 섬이 어찌됐건 이걸 수복하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유지하고 그거를 계속 그렇게 미국의 통제 안에 둔다라는 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낸 그 군사 병력이 한 8,000명 정도 되고 10,000명 정도를 더 보내고 미군 중동에 파병돼 있는 군이 한 4만 몇천 명이 되니까 총 5만 명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낸 병력으로는 과연 하르그 섬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란의 석유도 우리 미국의 통제하에 두겠다라고 하는 작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저는 되게 회의적으로 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와 실제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것들이 지금 괴리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전문가들도 지금 좀 난감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마 대사님이 협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는 최후 공격을 하고 혼자서 종전 선언을 하고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최악의 타코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핵능력도 없애지도 못했고 이란의 수뇌부도 없애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시설인 위험한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르그 섬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고 네. 에너지 인프라나 이런 걸 공격해서 나온다면 이란은 뭐 주변국의 담수화 시설이나 석유 생산 시설을 충분히 타격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기가 이야기한 뭐 해군은 절멸했다, 뭐 탄도미사일이나 그 비대칭 전력인 드론은 내가 없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전혀 이 모든 문제점을 큰 문제가 됐던 모든 것들을 해결 못하고 나오는 거고 오히려 네. 더 불씨만 키우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의 승리를 했다, 수치들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없앴으니 승리를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또 그 향후에 어떤 것들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또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협상을 과연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백악관에서도 군사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라면서 이란을 향해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He wants to see a deal over the next 10 days. That timeline is waning, several days left, and we'll see. 자, 지금 백악관 대변인이 한 얘기 가운데서 황금 같은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황금 같은 기회라고 하면 이란에도 뭔가 득이 되는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 같은 기회가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발전소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을 유예를 한다 해서 지금 4월 6일까지 미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 쪽 그리고 하르그 섬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7개 작은 섬들도 지금 다 공격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의 경우 발전소를 비롯해서 기관 시설을 미국이 본격적으로 파괴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란은 국가 전체가 완전 마비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현재 협상으로 나오는 것이 황금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과연 이란이 여기에 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랜 역사 속에서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마다 잘 헤쳐나왔습니다.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벌써 국민들이 내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이 다 통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처한 상황도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이란도 빨리 협상에 나오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지금 전 세계 사회에서 지금 다 그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란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지막 그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저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란이 지금 후티 반군을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홍해를 봉쇄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미군 병력들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가 막힌 상황에서 홍해까지 막힌다면 정말 엄청난 피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매우 약한 고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게 호르무즈 해협이고 또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과연 종전을 할까 안 할까의 최대의 기준점을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의 효과가 매우 좋다는 것을 이미 간파를 했기 때문에 홍해 쪽도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후티 반군이 이란 측의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아주 공세적으로 이 해협을 봉쇄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후티 반군으로서는 지난 2년간의 이스라엘과의 전쟁 그리고 미국과의 전쟁에서 전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네. 많은 부분이 지금 파괴됐는데 그래서 여태까지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지원하는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내 들어섰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후티 반군이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고 드론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협에 대한 공격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해협은 매우 좁습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보다도 더 좁습니다. 예. 어느 정도냐 하면은 2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이 이미 이쪽에는 과거에서부터 22개국 연합 함대가 안전 호송 그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박도 우리 군함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 연합 함대에 들어가 있는 거라 우리는 별도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합군 함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해협을 막는 봉쇄한다고 하는 것은 무력 충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후티 반군으로서도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계속해서 참전을 하라고 그리고 해협을 막으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지 하는 것은 후티 반군이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티 반군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뭐 이란에서 나오는 얘기가 100만 명의 전투원을 지금 조직해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이 지금 이 자원 인력의 연령 기준을요 12살로 낮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우리로 치면 지금 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전장에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이건 또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병력 부족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란도 어떻게 보면 총력전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찌됐건 전쟁이 이제 강대강으로 하고 지상군도 파견이 되면 이게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불만도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위해서 이렇게 소년병사들까지 모여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뭐 2차 세계대전 말미에도 뭐 유겐트나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거 전쟁 그보다 다 나이 어린 그 학생들도 다 이렇게 끄집어냈던 것이 이제 반체제나 이런 움직임이 통제를 하려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실제 12살의 뭐라 그럴까요? 소년병들이 전투에 참여할 것 같은 그 가능성은 낮고 지금도 그냥 정보,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보 방첩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 전쟁에 참여한다라는 것보다는 내부 결집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그 이란이 단결해서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싸울 준비가 됐다 그런 선전 뭐 그런 그걸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란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남은 협상 기한 동안에 이란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건입니다. 이란은 그런데 여전히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We'll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نشست‌ه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چارچوب مشارکتی نداشتیم. 네, 트럼프 대통령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란 쪽에서는 미국이 스스로 설정한 틀일 뿐이다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걸까요? 지금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그런데 미국 쪽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접촉하는 선에서는 상당히 지금 협상을 할 의지가 많은데 실제로 바깥으로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걸 보면 반대다. 네. 미국 쪽에서도 상당히 당황하는 지금 현재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미국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란 내부에서 지금 상당한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미 표적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각자가 지금 현재 언닉한 상태에서 서로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 수단마저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도청, 감청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미국 측한테 돌아오는 회신도 매우 늦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기대하고 있는 거와는 상대로 반대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누가 이란 내부에서 그야말로 권력을 잡고 전체 정세를 끌고 나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공개적으로 발표가 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정적입니다. 그런 거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강경파가 지금 현재 정세를 주도해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 그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갈리바프 국회의장이라는 아락 외무장관 이 라인이 맞느냐 또 맞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강경파들이 밀고 있는 세력이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으로서도 현재 접촉하고 있는 접촉 라인하고
이 라인이 전체 그 정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끌고 가고 있는지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이게 미국 측에서 처음에 흘러나왔던 내용이 갈리바프 의장이 협상 대상이다라는 내용이 처음 나왔었고, 그런데 갈리바프 의장은 정작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협상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는 또 미국 행정부에서 제대로 좀 대답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란 내부에 혼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 혼란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건지, 어느 쪽이 더 무게감을 두십니까? 저는 그 혼란 작전이라기보다 이 정도쯤 되면은 확실한 협상 파트너가 누군지가 이제 언질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마영삼 대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지금 그 과연 이게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점점점 생기게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 지금 이야기한 대로 아락치 그 외무부상 그리고 갈리바프가 그 협상 파트너가 돼야지 가장 그림이 잘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한 대로 내부 통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인물이 갈리바프고 그 혁명수비대와 그 고위관리. 그다음에 지금 협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 이제 이란 핵 문제인데, 이 핵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협상가로서 2015년 협상가로 참여해서 그 주체가 됐던 사람이 아락치 지금 외무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그 두 사람이 이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내용도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당연히 협상 파트너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꾸 그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 두 사람이다라고 짚고 가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자꾸 다른 리더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리적인 하는데,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 뭐. 근데 저는 좀 궁금한 점이 여기서 있는 겁니다. 이게 협상이 진행될 때 이렇게 협상의 주체가 바뀌고 이러면 협상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송합니다. 저 협상이 진행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는 노선을 그냥 아까 말한 그냥 우리의 때릴 곳을 공격하고 적당히 승리를 얘기하고 나오려고 하는 작전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도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뭔가 협상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뭔가가 좀 걸림돌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근데 지금 이란에서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그 해군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봉쇄 명령을 내리는 이 영상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왜 이 영상을 공개를 했을까? 항전 의지죠. 우리는 끝까지 그 해군 사령관이 소위 말해서 모기 함대 전략, 그러니까 이란의 그 해군 전략들에 되게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다 알려져 있듯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마지막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우리가 결사항전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살이 된 그 장군의 그 육성을 봐서 끝까지 막아라 하는 걸 보여서, 어떻게 보면 그런 항전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효과로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을 향한 메시지도 될 수 있고 이란 내부에 이제 또 단속을 하는 그런 저는 내부 메시지가 더 크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다 군사력을 파견했고 그 해군 이란 해군을 거의 70척 이상 다 형해화 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전력이 어떤지를 다 아는 상황에서 죽은 사령관의 그 메시지가 미국 쪽에서 그게 크게 영향을 받을 변수는 아니라서 오히려 내부 결속, 항전 의지를 다지는 그런 메시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지금 이 통행료 관련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 의회에서는 이 계획안을 또 승인을 했더라고요. 이게 국제법상으로 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국제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UN 해양법 협약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해협은 국제 해협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생긴 해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무해 통항권 그리고 통과 통항권이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모든 선박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함에까지도 있습니다. 군함의 경우에 사전 통보하면은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수함도 가능합니다. 잠수함도 사전 통보를 하면 수면 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유통항권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국내법으로 한 것을 이것을 시행을 하려고 한다면은 아마 국제적으로 매우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이란 측에서 생각하고 있는 액수도 문제입니다. 지금 200만 불 정도를 예. 지금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인공으로 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용이 들어가고 또 관리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 통과료를 그 부과를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통 유조선인 경우에 중간 사이즈 유조선인 경우에 보통 한 30만 불 내지 40만 불 정도로 보고 초대형인 경우에 100만 불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가 200만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너무 이제 큰 액수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걸 국내법을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유엔 안보리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거는 국제 안전 통항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어떤 표결을 할까 하는 네네.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나라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왜?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국제사회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기권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안은 폐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 상황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중재국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나서서 이것을 만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면서 이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지금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즈타바가 세 번째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도 역시나 얼굴은 나오지 않고 메시지만 전달을 했는데 이번엔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이라크 내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알리 알시스타니를 언급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번 전쟁에 있어서 이란이 매우 고립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하고 하는 전쟁이나 미국하고 대적하는 이런 전쟁에서 이슬람 국가들의 단결을 그리고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청을 했고 아랍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또 이슬람 국가 협력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 구체적인 협력은 하지 않더라도 선언적인 이런 성명 같은 건 계속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이란과 대리 세력밖에 없습니다. 걸프에 있는 이 걸프 국가들은 모두 순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순위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시아파의 국가의 지원이라도 받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이란 주변에 있는 시아파로서는 이라크가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시아파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또 450kg의 우라늄을 반출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작전이 실행이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예상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물질 반출 작업은 우선 작업자들의 안전 확보 작업부터 시작될 전망인데요. 이란 육군 전력이 몰려오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 육군의 특수작전 보병부대가 배치돼 주변을 경계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국산 요격 체계인 천궁과 같은 지상 또 공중 전력도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작전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한 지점당 100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 공병부대가 투입돼 불착용 중장비로 부서진 잔해를 치워야 할 텐데요. 혹시 모를 지뢰와 부비 트랩 또 함정도 제거하며 나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작전 끝에 지하 핵시설에 도달했다면 본격적으로 핵물질의 이동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동을 담당할 특수부대가 필요하고 감독관으로 IAEA 소속인 과학자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고농축 우라늄을 그대로 들고 나오면 스쿠버 다이빙용 산소통처럼 생긴 실린더에 나눠서 담을 수 있는데요. 실린더 한 개는 길이 90cm, 무게 25kg 정도로 성인 남성 혼자 들 수 있는 무게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AI로 만든 영상을 좀 함께 보고 왔는데 지금 이 우라늄 반출 작전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 위험도도 상당히 좀 높아 보이거든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저걸 다 봤으면 저거 성공 못하겠다 이게 다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보셨지만 되게 작은 양입니다. 450kg이 엄청 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게 한 곳에 모여 있을지도 모르고 저게 예를 들어서 50kg씩 9개인데 이렇게 벌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걸 어떻게 보면 그 큰 이란 땅에서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보호하는 그 지역에는 아마 여러 가지 지뢰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어서 방어가 다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지전당 1000명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특수부대 1000명이 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450kg을 다 한 곳에 모아두고 그래서 거기를 잘 들어가서 저렇게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가 있는 8,000명 병력 그리고 다 해도 7개의 섬 작전도 수행할 수가 없는 병력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란도 더 세게 지금 항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호르무즈의 뿐만 아니라 바벨 만데베 그 후티 반군도 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더 얘기했지만 전쟁을 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토마호크 미사일 벌써 850개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무리 뭐 추경을 했다 그래도 추경을 한다고 미사일이 그냥 뿅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만들려면 이제 그거를 그 부족분을 하려면 3년에서 4년을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금 군사작전과 실제 그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실제 입안할 수 있느냐는 괴리가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지금 그 하르그 섬도 되게 쉽지 않은데 지금 저 그 450kg 60% 농축된 우라늄을 탈취하는 작전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쓰지 못하는 카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라늄 반출 작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추경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전쟁 비용에 대해서 주변국들에게 이걸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전에 이라크 전쟁이 예시로 들긴 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미국이 걸프전 때 611억 불을 썼습니다. 네. 전비로 전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의 안보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분담을 하자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168억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160억 불, 일본이 100억 불을 냈고 우리나라도 분담을 했습니다. 3억 5,500만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 동맹국들이 내는 금액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얼마쯤 됐느냐 하면은 540억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얼만큼 냈느냐 하면은 71억 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미군 기지를 지금 현재 걸프 국가의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걸프 국가들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거에 따르는 비용은 너희들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은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요구할 것으로 보고 또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도 제 생각은 국가가 그렇게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국가 안보 그리고 상호 방위 여기에 대한 공약이 상당히 강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뭐 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이 기독교 관련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란과의 전쟁에서 종교적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언 함께 좀 듣고 오겠습니다. So I'll close with scripture, drawing strength from Psalm 144.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May the Lord grant unyielding strength and refuge to our warriors, unbreakable protection to them and our homeland, and total victory over those who seek to harm them. And amen. 자, 자꾸 이런 얘기를 공식 석상에서 하게 되면 이번 전쟁 자체가 마치 종교 전쟁처럼 비춰질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내부 결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복음주의 우파 성향의 기독교이기 예. 때문에 그걸 이렇게 모으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 게 있어서 읽을 때 하는데 지금 그 마 대사님이 말씀하신 이제 전쟁 분담금 네. 얘기했는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얘기 드리면 걸프전은 유엔에서 다목 조건이 참전을 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분담금이 될 수 있지만 이 전쟁은 지금 유엔에서 같이 들어간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귀해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본인들이 핵무기 때문에 들어갔다는데 그 명분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건 쿠웨이트나 걸프 국가들도 다 같이 참전을 하는 참전국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분담금을 낼 수 있지만 요번에 이 분담금에 요청을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틀에서부터 다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에 과연 이 걸프 국가와 그 다른 국들이 돈을 낼 것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건 전쟁을 해서 다 참여한다. 6.25 때와 걸프전 때 유일하게 그 유엔에서 합의가 돼서 유엔군이 참전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전쟁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야 당연히 방위 분담금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과 여기서 연결질 수 있는다라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그런 미국 측의 요구임은 분명히 좀 이야기를 좀 짚고 가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의 이번 전쟁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민심을 그렇게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또 나왔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33%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4월에 44%, 지난해 7월에 38%였는데 이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2기 출범할 때는 47%였습니다. 그래서 33%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고 한다면은 이 지금 중간 선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결과가 이제 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종전을 하고 국내 정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 선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빨리 종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지만은 주위에 있는 그 백악관 대변인도 레빗 대변인이 하는 얘기나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이 하는 얘기나 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빨리 가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출구 전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상황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